안녕하세요, SGA입니다. 이번에 할 작업은 해수형이고 3타공인데 오버플로우 2개, 리턴 하나. 요수조 같은 경우는 하부 타공인데 비켜봐. 하부 타공인데 프레임이 4040 파이프로 프레임이 밑에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다 보니까 이만큼이 프레임이 지나가니까 타공이 이만큼 밀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버플로우 전체 오버플로우 박스 크기가 한 3, 4cm가 이제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받침 만드는 쪽하고 저희하고 협업이 되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프레임을 이쪽에다가 댈 게 아니라 이쪽에다가 비켜봐봐. 프레임을 이쪽에다가 사각 프레임 이렇게 사각이 돌아갈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배관에 걸리지 않고 이제 요거를 최대한 좁게 짧게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 이렇게 배관이 이만큼이 들어가니까 아니 그 철제 프레임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거 피해서 만들다 보니 오버플로 박스가 이만큼이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하거나 저희하고 협업이 되면 이쪽 프레임을 빼고 이렇게 봐. 자, 그럼 네가 해. 이쪽 프레임을 빼고 요렇게 저리가 봐. 여기 딱 여기 서 있어.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이쪽 프레임을 빼고 프레임을 여기다가 넣게 되면 하중 받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배관에도 지장 없이 그렇게 이제 작업이 될 건데. 어쩔 수 없죠. 지금 프레임은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 프레임에 맞춰서 배관을 빼고 수조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자, 해봅시다. 지금 여기에 이제 격백이 하나 더 들어갈 건데 그 위치를 먼저 잡아주고 격벽을 잡아주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닦는 게 만드는 시간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게 닦는 거예요. 이게 잘 닦아야 실리콘하고 유리하고 딱 접합이 되는데 요 이제 실리콘이 붙을 면에 이물질이 있다든가 특히 물기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붙이나 말합니다. 곧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잘 닦고 기름기 없고 수분 없게 잘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닦고 나서도 이 부분에 닦고 손으로 잡으면 이 손에 있는 유분이 묻기 때문에 접착이 될 부분에는 손을 대지 않게 잘 닦아주시면 됩니다. 교수전은 이면 디아망입니다. 전면하고 한쪽 측면. 그러니까 요게 디아망, 요게 일반 유리. 자, 이제 펌프조를 만들 건데 이게 저수조의 펌프조 바닥판이에요. 바닥판인데 여기서 50% 정도를 50% 정도는 스키머와 양필 스키머와 양필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에 리턴을 넣고 중간에 요만큼을 뭐 다른 용품을 넣는다든가 여과제 같은 거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이제 스키머가 위치를 하게 되면 넘어가면서 미세 버블들이 막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 트랩 겸 해가지고 여기 이중격벽을 넣고 물이 넘어가서 이게 위로 넘어가서 아래로 가서 여과제를 밑에서 통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위로 넘어가고, 이렇게 돼야 여기서 발생한 그 유막이라든가 미세 버블이 위로 떠서 위로 넘어가서 아래로 들어가서 이제 물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분진이나 이런 게 이제 끌려 올라오는 거죠. 밑에 정체되지 않게 올라오고, 다시 위에서 물이 넘어가면서 유막이 발생한 걸 또 끌고 가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 시스템에서 위에 본수조하고 펌프조하고 유막이 쌓이는 곳은 리턴 칸에서만 유막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칸만 유막 제거를 해주면 전체가 다 이제 깨끗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중격벽이나 이런 격벽들을 잘못 구성하게 되면 칸칸마다 유막이 쌓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유막 제거하고 여기서도 유막 제거를 하고 여기서도 유막 제거를 하면 피곤하죠. 그러니까 본수조에서 넘어와서 오버플로우드 양필로 들어가서 스키머 통과해서 위로 넘어가고 아래로 가고 여과제나 기타 용품 통과를 하고 다시 위로 넘어가서 리턴으로 해서 다시 본수조로 올라가게. 그러면 전체 시스템에서 유막이 쌓이는 곳은 리턴 칸만 쌓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충수통이나 이런 거는 역시나 리턴 칸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시스템에서 유막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시스템에서 수위가 변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때 수위가 변하는 거는 리턴 칸만 수위가 변해요. 그러니까 보충수나 이런 거는 리턴 칸에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지우고 아주 힘들어. 지우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썬프를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기 뭐 양필칸 넣고 뭐 넣고 그러니까 시스템 썬프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미터급으로 해서 수조가 클 때는 여기에 양필도 넣고 스키머도 넣고 뭐 리액터도 넣고 뭐 다 돼요. 다 되는데 요것처럼 작은 썬프조에서는 예를 들어서 양필칸을 이만큼을 차지를 하고 리턴칸을 이만큼 차지를 하면 여기에서 스키머하고 버블 트랩하고 뭐 기타 등등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좁아요. 예를 들어서 버블 매거스 A5 같은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185에 180 정도 되는데, 바닥 넓이가. 그러면 그게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넣다 뺐다를 하려면 최소한 250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정도 되는 길이에다가 양필칸 넣고 리턴칸 넣고 여기에 뭐 넣고 뭐 버블 트랩 넣고 이러면 상당히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썬프나 이런 거는 미터급 이상에서 하시는 게 좋고, 저는 썬프조를 최대한 간단하게 구성을 하는 편인데, 나름의 이유는 물도 줘야 되잖아요. 재정비하는 곳이 이제 이 썬프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수조에 올라가서 물고기들하고 햇빛 받고 막 이러면서 막 일을 막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썬프조로 들어와서 재정비 하는 거예요. 걸러질 거 걸러지고 좀 편안하게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일하러 올라가는 거죠. 그런 개념이어가지고 썬프조 안에서 막 물 왔다 갔다 하고 막 복잡하게 만들고 그러면 피곤할 것 같아요. 물도. 그래서 아무튼 저는 썬프조는
최대한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이제 그리고 또 선푸조가 본수조는 물 밖에, 그러니까 어항 밖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선푸조 같은 경우는 받침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청소하고 그러려면 아우 피곤해요. 막 구석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려면 복잡한데 막 틈바구니에 있는데 때는 또 이런 모서리들 막 이런 데 끼잖아요. 닦기도 힘들고 그런 것도 뭐 억지로 닦다 보면 어항도 상하게 되고 뭐 제 말이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요. 저는 아무튼 최대한 간단하게 구성을 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이제 어떤 용품이 들어가든 뭐 새로 그 뭐냐 기구 스키머가 바뀐다든가 기구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뭐 산호항에서 뭐 F5로 바꾼다든가 이랬을 때 충분히 대응이 가능. 너무 복잡하면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에다 맞춰서 구성을 딱 해놓게 되면 그 다음에 구성을 할 때는 좀 방향이 달라지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저는 선부조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자 주의입니다.